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롭고도 한편으로는 살짝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 주식시장 연일 최고점을 찍으면서 그야말로 역대급 불장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렇게 축제 분위기인데 정작 그 이면에서는 전 재산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체 이 극단적인 엇갈림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화려한 상승장 뒤에 숨겨진 함정, 오늘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죠. 코스피가 역사적인 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데, 아니 시장이 좋으면 다 같이 돈을 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왜 수많은 투자자들이 모든 걸 잃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이 화려한 지수의 민낯, 그리고 특정 투자자들을 말 그대로 파산으로 몰아넣고 있는 치명적인 미스터리를 풀어볼 겁니다. 일단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7,490. 올해 초만 해도 5,000을 돌파했네 만에 했던 지수가 순식간에 6,000을 뚫고 급기야 7,490을 넘어서며 이제는 8,00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무려 2,700포인트가 날아올랐어요. 진짜 경이로운 상승장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 뒤에는 아주 짙고 어두운 그림자가 깔려 있습니다. 자, 여기 정말 극단적인 대조를 보여주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코스피가 2,700포인트나 수직 상승하는 동안 저기 바닥으로 내리꽂힌 마이너스 75%라는 숫자 보이시나요? 저게 바로 일명 곧버스라고 불리는 2배수 인버스 ETF 투자자들의 현주소입니다. 쉽게 말해 시장이 폭락할 때 2배로 수익을 내는 상품에 베팅을 한 건데 시장이 계속 올라가니까 손실도 2배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죠. 실제로 수익률이 가장 처참한 하위 20개 ETF를 찾아봤더니 세상에 무려 5개가 이 인버스 상품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대참사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최악의 결말로 이어졌는지 시간 순서대로 한번 짚어볼까요? 그냥 손실 좀 보고 끝난 게 아닙니다. 지난 4월 29일에 이른바 곧버스 ETN 상품 4개가 줄줄이 상장 폐지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올해 초에 한 3,000원쯤 주고 이 상품을 산 분들, 지수가 계속 오르니까 내동이 살살 녹는 걸 그냥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이 상품들 특징이 가격이 1,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그대로 상장 폐지되어 버리거든요. 결국 4월 말에 청산가가 970원까지 떨어지면서 기준선을 뚫고 내려갔죠. 3,000원에 들어갔던 분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원금의 70%가 날아가고 강제 청산을 당한 겁니다.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으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셨겠어요? 그럼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왜 그들은 탈출하지 못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손실회피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간의 뇌가 참 재미있는 게요. 10,000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00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면 손실이 진짜 내 것이 되어버리니까 절대 못 팔아. 차라리 물을 타서 단가를 낮추자. 이런 심리가 강하게 작동하는 거죠. 눈앞의 고통을 피하려다가 결국 곧버스라는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확증 편향이에요.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내가 믿고 싶은 것, 내 생각과 똑같은 뉴스만 쏙쏙 골라보는 현상 말이에요. 곧버스에 물린 분들은 마음속으로 시장이 제발 좀 폭락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경기 침체, 환율 폭등,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우울하고 부정적인 뉴스만 집요하게 찾아 읽게 됩니다. 시야가 좁아지니 객관적인 판단은 단연히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의 오랜 격언 중에는 이런 뼈아픈 말이 있습니다. 손절도 실력이다. 투자는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냉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야지 내 희망사항이나 심리적 방어기제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이성적으로 끌어오르는 지금 시장에서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조언이 아닐까 싶네요.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넓혀서 시장 전체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엄청난 호황, 어쩌면 거대한 착시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이 얼마나 기형적인 구조인지 한눈에 보여주는 데이터가 여기 있습니다.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가까이를 딱 2기업이 차지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요. 특히 삼성전자는 최근에 글로벌 시총 11위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1조 달러 클럽에 당당히 가입했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주식시장 전체가 막 불타오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거대한 반도체 투톱이 멱살을 잡고 끌어올리면서 착시 현상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숫자로 비교해보면 이 착시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올해 초부터 딱 넉 달 동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 두 곳의 주가 평균 상승률이 무려 90%에 달했습니다.
거의 로켓을 탔죠. 그런데 이 두 곳을 뺀 나머지 종목들의 평균 상승률은 고작 20%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증권사들이 콧노래를 부르며 코스피 목표치를 8,000이다, 8,600이다 마구 올리고 있지만 정작 우리 실물 경제나 다른 종목 투자자들은 그 온기를 전혀 못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 극단적인 쏠림 현상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왜 위험하냐면요. 바로 시장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는 ETF 시한폭탄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단 석 달 만에 국내 ETF 시장에 무려 1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루 증시 거래대금의 절반이 ETF에서 나올 정도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최근 1년 동안 새로 상장된 ETF 3개 중 1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둘 다 담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전체 ETF의 20%가 이 두 종목 중 하나는 무조건 들고 있고요. 원래 ETF라는 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원칙에 따라 리스크를 분산하려고 만든 건데 지금은 온 동네 돈이 반도체라는 딱 하나의 바구니에 몰빵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시한폭탄인지 제가 알고리즘 도미노 효과로 설명해 드릴게요. 아주 만약에 이 거대한 반도체 두 기업의 주가가 삐끗해서 살짝 흔들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ETF는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 알고리즘이 미리 정해진 룰대로 움직이거든요. 주가가 빠지면 기계적으로 매도 폭탄을 던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두 종목 주가는 더 급격하게 떨어질 거고 이건 다시 다른 ETF들의 기계적 매도를 부추깁니다. 결국 단 두 종목이 흔들렸을 뿐인데 연쇄적인 매도 폭탄이 터지면서 시장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대폭락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퍼지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시장의 돈을 좀 더 전략적인 곳으로 돌려보려고 꺼내든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는 22일부터 일반인들에게 판매되는 국민성장펀드입니다. 총 7,200억 원 규모로 조성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바이오, 방산 같은 12대 첨단 산업에 골고루 투자하는 건데요.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정부가 아주 파격적인 당근을 제시했습니다.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팍팍 해주고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무려 9%로 분리과세 혜택까지 줍니다. 게다가 전체 물량의 20%는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 먼저 배정해준다고 하니 솔직히 이 정도면 꽤나 매력적인 조건인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꿀통은 없는 법이죠. 혜택이 큰 만큼 숨겨진 리스크도 아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제일 솔깃한 부분은 펀드에서 손실이 나도 정부가 최대 20%까지는 대신 막아준다는 거예요. 엄청난 안전판이죠. 하지만 원금이 100% 보정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게다가 내 돈의 최소 30%는 롤러코스터 뺨치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들어가요. 무엇보다 치명적인 건 이거 5년짜리 만기 상품이라 중간에 돈을 빼는 게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안전판 든든하다고 덥석 물었다가 5년 동안 돈이 옴착다석 못하게 묶일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당장 다음 달이면 단 한 종목만 담은 단일 종목 ETF까지 시장에 풀린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쏠리는 돈은 지금보다 훨씬 더 무섭게 불어나겠죠. 맹목적인 집중과 피도 눈물도 없는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이 7,000포인트의 시장. 과연 이 아슬아슬한 반도체 환상이 한계를 드러내는 그 폭발의 순간은 언제 찾아오게 될까요? 모두가 환호하는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해설이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번엔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